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계 조건 중에 로드, 네 번째 라인 프레셔와 그 서멀 컨디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이 어떤 두 개의 지오메트리로 작성이 되었고, 실제 우리가 어떤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렇게 그 원통형으로 된 이 물체에 우리가 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온도 조건을 줘서 이 물체가 그 변형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한 라인 프레셔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팝업 창으로 뜨는 것에 잠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라인 엘리먼트에 동일한, 즉 균일 분포 하중을 우리가 부여를 하는 그 하중 조건이 라인 프레셔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멀 컨디션은 우리가 그 NCC에서 서멀 해석도 해석 시스템도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온도 같은 것을 주게 되는데, 서멀 컨디션은 말 그대로 이러한 물체의 어떤 온도 상태를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인 프레셔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세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멀 컨디션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에 대한 그 물성 데이터도 중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떤 온도를 부여를 해서 그 물체가 어떤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변형을 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물성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성 데이터에 서멀에 해당되는 이러한 값들이 없다라고 하면 별도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대부분은 등방성으로 가정을 해서 이제 열, 열 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밀하고 자세한 그 해석은 우리가 어널리시스 시스템에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이나 트랜지언트 서멀 해석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주로 우리가 열에 대한 변형을 보고자 할 때는 서멀 컨디션이라고 하는 하중 조건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을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안 하고 이러한 해석 그 프로그램만 다루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어떤 온도에 대해서 그 열 에너지가 물체에 들어가면 물체는 당연히 변형을 하게 되고, 그러한 변형은 주로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팽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변형은 우리가 어떤 구속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열응력을 해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이 구속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반력에 의한 응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러한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재료역학 서적을 혹은 고체역학 서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도 재료역학 영상에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 두었기 때문에, 혹시나 개념이 그러한 쪽에 부족하신 분들은 그러한 영상을 한 번쯤은 보고 이러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이제 이 물체가 이제 어떤 온도가 높아서 변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하단에 이러한 플레이트를 또 따로 모델링을 한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이제 윅 스프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도 우리가 열 해석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이제 물론 이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가상의 컴퓨터 공간 상에서는 해석은 진행이 되지만 어떤 우리가 물리적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는 어떤 무중력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공중에 뜬 상태에서 해석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일단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실제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뭐 열박음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기계 요소의 구멍을 뭐 그 넓힌다든지 그러한 혹은 뭐 어떤 크리프 그 현상을 이용한 어떤 이제 뭐 재료 물성을 이제 강화하는 그러한 공정에 있어서는 이제 온도 조건이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물체는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부분에는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어떤 이제 재료역학에서 이제 변형만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어도 구속이 되지 않아도 이제 물체에는 이제 열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이제 팽창을 하거나 혹은 이제 어떤 온도가 내려가면 그 이제 크기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이 이제 압축이 되는 것과 같이 이제 변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이트에 이러한 물체가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뭐 제품이라든지 어떤 물리 현상에 가장 가깝게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실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될 수 있는 한 많이 얻어야 이제 가장 그 여러분들이 실제 얻고자 하는 결과에 이제 근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두 물체는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커넥션 부분에 가서 이제 컨택 부분에서 일단 컨택 바디를 두 개를 일단 수입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컨택 부분이고 이제 하단의 플레이트가 이제 타겟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타입은 본디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분리가 되고 마찰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 마찰력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릭션리스를 타입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에 가서는 일단 페이스 메싱을 이 위쪽 부분만 선택을 해주고 요소 사이즈는 일단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일단 요소 사이즈는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단의 플레이트는 뭐 이대로 가도 상관은 없겠고 이 링형 물체는 사이징을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일단은 전체 요소 사이즈로 어플라이를 해주고 한 2mm로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밀한 메쉬가 들어갔고 사이징은 이 정도로만 줘도 될 것 같고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가서 먼저 이제 플레이트의 하단은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플레이트가 아니라
이 원통형 물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주기로 하고,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이제 라인 프레셔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라인 프레셔도 우리가 실제 물리 세계에서 과연 라인 프레셔를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어떤 우리가 이제 빔을 이제 라인 바디로 그 작성을 해서 어떤 균일 분포 하중을 부여를 할 때 또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우리가 3D 물체에 있어서는, 어떤 3D 형상에 있어서는 어떤 이렇게 라인 바디로 프레셔가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 시간에 그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을 건데, 이제 그러한 표면 장력도 이제 어떤 이러한 그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하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우리가 표면 장력에 의한 마극력에 대한 그 압력을 여러분들 입력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라인 프레셔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 프레셔는 지오메트리는 반드시 이러한 그 엣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정의를 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어떤 뭐 하중과 같이 이제 벡터나 컴포넌트로 줄 수도 있고, 또 이제 탄젠셜이라고 하는 이제 접선 방향에 우리가 이제 라인 프레셔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탄젠셜로 여러분들이 그 지정을 할 때는, 물론 이러한 원통형의 물체에는 당연히 접선 방향에 그 이제 프레셔가 작용이 될 건데, 실제 어떤 계산은 우리가 어떤 현재는 이제 이 점을 제가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때 찍었기 때문에, 다시 만일에 내가 이 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이 지점에 이제 이쪽 방향, 하살표 방향으로 어떤 이 원주 길이만큼의 길이 곱하기, 이제 길이를 곱해주면 결국 이제 이 점의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것과 이제 같은 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어떤 점을 찍으나 뭐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점을 찍어야 하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이제 그 값을 입력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임의의 이 점에 이 라인 길이만큼의 그 길이 값을 곱하면 이제 이 점의 어떤 하중이 접선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 물체를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NCS에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 뭐 트랜지언트가 아니라도 이제 시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이 하중이 적용이 되어지는 시간이 1초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램프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초기 0초에서 1초까지 이렇게 서서히 하중을 이제 증가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은 뭐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초기 상태부터 그냥 계속 10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스텝 1에 타임 0초에 그냥 10을 입력을 하시면 그냥 계속 쭉 이제 10초로 되어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결과의 차이는 뭐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램프드로 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일단 라인 프레셔 같은 경우는 현재 이쪽 부분이 이제 프릭션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 하나 추가하고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일단 피봇 에러가 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본디드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솔브를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접선 방향에 우리가
그거를 줬기 때문에 일단 뭐 값이 프레셔 값이 타블라 데이터로 10N만큼 부여가 되었는데, 일단 변형은 주로 스케일러도 보면, 일단은 실제 스케일러 보면 거의 뭐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다음과 같이 이제 접선 방향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회전이 그 메시가 회전을 하면서 이제 변형이 되어지는 것을 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뭐 응력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보시면, 이제 응력은 당연히 아마 이 붙은 하단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발생을 할 건데, 일단은 예상과는 다르게 그 하중이 부여된 부분에서 응력도 가장 큰 응력이 이제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뭐 우리가 이제 다시 라인 프레셔를, 현재는 이제 원통의 이 원형의 형상에 우리가 탄젠셜로 줬기 때문에 이제 이쪽 접선 방향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일에 이러한 직선에 우리가 탄젠셜로 주면, 이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률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접선 방향은 그 직선 방향이 그 탄젠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방향을 여러분들이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제 컨스턴트 바꿨다가 이제 다시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태뷸러 데이터로 바뀌었는데,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다시 마이너스 부호를 입력을 하면 이제 방향이 반전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라인 프레셔는 이 정도만 살펴보고, 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일단 벡터로 하면 값을 입력을 해보면, 다시 우리가 엣지를, 이 엣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원통의 이제 즉 원형의 형상에는 이 원형의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벡터로 하면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고, 반대로 하려면 이 화살표를 눌려서 반대 방향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방향성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 벡터보다는 이제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그 축 방향별로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스듬하게 뭐 30도 각도로 어떤 하중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각 축 방향으로 벡터를 분해를 해서 그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라인 프레셔는 뭐 이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로드 중에 서멀 컨디션을 추가를 해주고, 우리가 서멀 컨디션은 항상 이 전체 바디에 대한 우리가 온도를 이제 온도 조건을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는 이제 바디만 선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온도만, 이 전체 물체의 지금 현재 온도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 온도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이 물체 주위의 온도는 이제 스태틱 스트럭처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주위 환경의 온도에 대한 설정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줄 수 있고, 기본 값은 22도C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물체의 초기 온도는 여기에 지오메트리에
이 물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선택을 해보면 이 프로퍼티스에서 다시 프로퍼티스가 아니고 이제 이 데피니션의 레퍼런스 템퍼러처 부분에 현재는 이제 by environment 즉 이제 주위 환경 온도와 이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에 뭐 다른 온도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by body로 바꾼 다음에 이제 조기 온도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주위 온도와 어떤 열 평형에 의해서 이제 주위 온도와 같게끔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주위 온도와 같게 뭐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멀 컨디션에 가서 만일에 이제 현재는 우리가 그 재료가 이제 구조용 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구조용 강이 어떤 이제 100도 C만큼 온도가 상승했을 때 변형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도로 바꾼 다음에 솔브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기 22도에서 이제 테이블 데이터에도 보시면 초기 22도에서 100도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즉 이제 1초 동안 100도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이제 하단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응력까지 동시에 그 해석이 진행이 되었고, 일단 컨택을 프릭션리스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인 프레셔와는 다르게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제 물체가 어떤 바닥에 놓여져 있을 때 이제 물체의 변형 형상을 보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구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일단 어쨌든 한쪽이 이제 고정이 되어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위크 스프링은 오프가 되어져 있었고, 아니면 위크 스프링을 온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실제 어떤 물체가 한쪽에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이렇게 변형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가 등방성이었기 때문에 전체가 변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따라서 이제 실제로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변형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위크 스프링이 어느 부분에 작용을 했는가를 살펴보려면, 현재 지오메트리를 보면 일단 지금 파란색으로 된 이러한 라인으로 된 부분이 어떤 이제 스프링 요소로 들어가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위크 스프링이 우리가 가상으로 그 스프링 요소를 넣었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요소 부분에 영역이 발생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어떤 구속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그 응력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적인 한계인 것 같긴 한데, 다시 이제 윅 스프링을 오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이 경우도 스트레스는 하단 부분에, 물론 아주 미소한 값이긴 하지만 하단 부분에 발생이 되었고, 실제로 이제 어떤 등방성 물체인데 그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이쪽 부분은 변형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만 그 진행이 된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윅 스프링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 해석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NCS 도말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윅 스프링을 ON을 해서,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구속 조건을 주지 않고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윅 스프링을 ON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실제 더 물리 상황에 맞게끔 해석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가 하단의 플레이트를 서프레스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컨택은 뭐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일단 컨택도 서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둔 상태에서 픽스드 서포트도 서프레스, 그리고 일단 윅 스프링 오프로 하면 당연히 어떤 피벗 되는 점이, 즉 이제 고정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 변형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에러 메시지가 뜰 거고, 에러 메시지가 떴지만 일단 해석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원통 형상과 어떤 우리가 사각형으로 된 그 형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해석이 진행이 되기는 되었지만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뜬 걸로 봐서는 정확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제 윅 스프링을 ON을 시키면 앞서와 동일하게 아마도 이제 비슷한 위치에 윅 스프링이 작성이 되어서 이제 해석은 진행이 되고, 결과를 살펴보면 일단 뭐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실제 뭐 맥스 값도, 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의 메가파스칼이면 이제 미소한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변형도 뭐 실제로는 거의 뭐 변형도 미소하게는 발생을 했겠지만 일단 0.017mm 정도가 이제 최대로 그 변형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윅 스프링이 그 생성된 부분도 이제 다음에 보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유사한 부분에 다음에 4개의 부분에 이제 스프링 요소가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실험 데이터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검증을 해보면 이제 어떠한 부분이 더 맞는지를 이제 검증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일단 실제 뭐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그
윅 스프링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물리적 현상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지오메트리의 형상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즉 이제 어떤 뭐 사각형 요소로 하느냐 혹은 이러한 원통형의 형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만일에 또 우리가 프릭션리스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진짜 실제 세계에는 이제 물체와 물체가 맞닿는데 마찰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얼음판과 같이 아주 미끄러운 부분이라고 하면 마찰이 없다라고,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프릭셔널로 하고 이피션트의 값은 0.2를 준 다음에 일단 서프레스 된 부분을 모두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이 부분도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다시 픽스드 서포트를 일단은 이 옆면도 다시 모두 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이번에는 이제 윅 스프링도 오프로 했고, 이제 어떤 이제 철과 철끼리 맞닿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찰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찰 계수의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기계공학 서적에 보면 이제 그러한 마찰 계수가 정리된 책들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제 실제 뭐 마찰 계수 값을 대입을 하고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앞서와는 다르게 우리가 위크 스프링을 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실제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응력도 어떤 이제 내부가 아니고 이제 이 플레이트와 이 물체가 맞닿는 부분 때문에 뭐 생긴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이 물체 자체의 어떤 열 팽창에 의해서 이제, 물론 하단에 또 이제 마찰 계수가 있어서 약간의 그러한 마찰력 때문에 뭐 발생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이제 팽창만 내부 자체 엘리먼트가 팽창하면서 응력이 발생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응력은 발생을 한 것 같고, 어차피 뭐 값은 미소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은 어떤 수치적 오차로 이제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응력은 이제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리적 가정을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할수록 실제 물리 세계에 근접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음을 이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또 한번 더 배우고 느꼈던 것 같고, 어쨌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사는 물리 세계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물리 세계에 대한 현상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물리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더 정확한 해석에 이제 근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